화이트와 찐그레이 두톤의 랩핑 제품으로 식탁이 놓이는 이 자리에도 포인트벽을 소파는 들어와서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취침등 스위치는 누워서도 끌 수 있는 위치에 거실 창의 상단부 우측에는 CCTV를 샤워 공간을 줄여서 포세린 같은 그런 미끄럽지 않은 타일을 썬룸은 대규모 가족 행사를 위해서 만든 매스별로 변화를 주어서 디자인을 해왔지만은 외부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컬러가 주택의 층고를 400 내지 500 정도 높여서 처음에는 안전에 대해서는 역시 일본이 낫다 저를 많이 당황하게 만듭니다.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곽 소장입니다. 오늘은 금강송 전원주택 입주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는 작은 방에 붙박이장 미설치로 인해서 생긴 금액으로 맨 처음에 계획했던 하이그로시보다는 한 단계 위인 화이트와 찐그레이 두톤의 랩핑 제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상부장은 기역자형으로 설치를 하면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면부만 상부장을 설치하고 좌측 벽면은 유리선반만 설치를 했습니다. 주방벽은 타일이 아니고 브론즈 펄과 흑경의 투톤의 칼라 유리로 마감 처리했습니다. 주방과 연계해서 세탁기는 바로 쓸 수 있도록 다용도실은 인접 배치를 했습니다. 다용도실 문은 아쿠아 유리로 된 슬라이딩 문을 행그레일용 도어댐프를 앞뒤로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과 큰 방이 있는 남쪽 공간과 거실과 주방에 있는 북쪽 공간을 연계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는 현관과 썬룸을 연계하는 그런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통로 끝 좌측에는 작은 방이 있고 우측에는 큰 방이 있습니다. 문턱은 당연히 없습니다. 우측으로 보이는 픽스 유리가 있는 부분이 썬룸입니다. 거실의 아트월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400에 800각의 트라버틴 복합 대리석으로 된 아트월입니다. 트라버틴은 대리석 중에 소프트하고 구멍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무광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은 여기 주택에서는 물갈기한 트라버틴을 사용을 했습니다. 통로에서 바라본 주방에서 거실로 넘어가는 뷰입니다. 남쪽에 포인트벽과 마주하여서 북쪽에 식탁이 놓이는 이 자리에도 포인트벽을 만들었습니다. 세로로 된 픽스장 3개를 이렇게 인접 배치를 하고 칼라 유리가 포인트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드 블라인드의 색상은 마루의 색상과 비슷한 톤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벽면이 아트월이 되고 소파는 들어와서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등지는 배치가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여기 주택은 남쪽에 이런 좋은 뷰를 보기 위해서 반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거실 창의 상단부 우측에는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과 안부를 늘 확인하기 위한 자식들의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통로를 기준으로 남쪽 방 벽 사이에는 콘솔이나 가족 사진을 걸 수 있도록 트윈치 반 할로겐을 사용해서 포인트 벽면을 만들었습니다. 내욕실이 딸린 안방입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어머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개인 공간입니다. 붙박이장 중간에는 TV하고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를 하고 침대 대신에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TV도 최대한 낮추어서 설치를 하고 머리맡에는 취침등을 설치를 하고 취침등 스위치는 누워서도 끌 수 있는 위치에 배치를 했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주로 한 번씩 찾아오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방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지금 창문이 있는 저 벽면에는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고 그 좌측 동쪽 벽에 창문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도면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외부 욕실에 샤워 공간을 줄여서 5자 폭의 받침을 매입해서 이렇게 만들고 남쪽 벽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그런 공간을 없앴기 때문에 11자 곱하기 2자만큼 방을 크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방배관은 거실, 주방, 큰방, 작은 방 등 공간별로 나누고 보일러 조절기는 각 실별로, 분배기는 다용도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분배기에서 각 실별로 넘어가는 보일러 조절기 설치용 배관을 별도로 해야 하고 조절기 하나당 15만원씩 총 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외욕실은 문턱을 없애고 샤워 공간만 복도보다 40mm 정도 낮게 만들었습니다. 타일은 벽은 300에 600각 화이트톤 무광으로 하고 바닥은 300에 300각 포세린 같은 그런 미끄럽지 않은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천정재는 SMC 천정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벽부형 세면기, 원피스 양변기, 슬라이딩장을 사용을 했고 메이커는 계림 제품입니다. 대림 제품보다는 가성비나 AS면에서
제가 늘 애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동쪽 진입로 쪽으로 배치된 현관입니다. 현관 진입은 계단이 아닌 현무암을 사용해서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현관문 들어가기 전 우측편에 보일러실 겸 창고를 인접 배치를 했고, 디지털 키가 달린 알루미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측편에는 문 한짝에 거울을 부착한 신발장이, 좌측편에는 벽지나 타일이 아닌 보티치노 대리석 무늬 PP보드를 사용한 전실 공간입니다. 현관 중문은 목문이 아니고 좀 비싸기는 하지만 투명 유리로 된 알루미늄 3연동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3연동문을 열면 통로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자폭의 완충 공간을 지나서 큰 방과 작은 방, 거실과 주방을 연결하는 통로가 나오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정면의 통로에서 썬룸으로 나가는 문은 단열이나 결로를 고려해서 하이샷이 터닝도어가 아니고 알루미늄 시스템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썬룸을 지나서 폴딩도어를 열고 마당으로 나가면 이 주택에서 가장 좋은 남남서 방향 뷰가 나옵니다. 여기 주택에서 썬룸은 기능면에서나 위치면에서 가장 가운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거실을 응접 공간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썬룸은 대규모 가족 행사를 위해서 만든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마당에 바로 인접되어 있고 그야말로 지붕 있는 데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도 있고 겨울에 동파 때문에 마당에 부동전을 설치하지 않고 썬룸 내부에 수도를 설치해서 마당에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는 폴딩도어는 좌우측 각각 3개로 구성되어 있고 법정상 열 관리율을 만족하는 로이 유리와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페어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썬룸 좌우측 벽면의 주 마감재는 파벽돌이지만 상부와 하부에는 외부에서 사용한 세라믹 사이딩을 부착을 해서 거실과 같은 내부 공간과는 차별화되는 외부와 같은 투박한 분위기를 연출한 그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주택 너머로 보이는 쭉쭉 뻗은 소나무가 금강송인데 저 금강송 숲이 이 대지의 겨울철 한낮의 일조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우뚝 서 있는 저 전주는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하지만은 전기, 통신, CCTV가 저 전주를 통해서 넘어옵니다. 그야말로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박공지붕 중심부 바로 밑에 있는 픽스창 3개는 거실과 주방 사이에 식탁이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묘하게 북쪽 벽면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지붕은 징크 판넬을 사용해서 만든 박공지붕입니다. 주택의 전체적인 매스가 요철이 없는 박스형의 그런 단순한 형태라서 박공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벽체를 디자인할 때 공간별로 또는 매스별로 변화를 주어서 디자인을 해왔지만은 이 주택의 벽체는 하부는 블랙톤, 상부는 화이트 톤으로 해서 투톤으로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화이트는 내부에서는 가장 무난한 색이 되지만은 외부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컬러가 화이트 톤입니다. 건축주의 요청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런 디자인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공간별로 세로로 이렇게 분할해서 디자인하는 대신에 상, 하로 나누어서 디자인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의 층고를 400 내지 500 정도 높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을 할 때 코너 부분은 코너석을 써서 마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여기서는 지붕에 징크 판넬과 동일한 색상의 징크 판으로 절곡을 해서 코너 부분을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세라믹 사이딩 시공법이 일본 기술자들로부터 시공 기술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부터 일본 기술자들 섭외도 너무 어렵고 시공비도 너무 비싸가지고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독학으로 시공법을 익힌 세대입니다. 당시에 다행히 케이뮤나 도레이 대리점들이 세라믹을 팔기 위해서 시공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고 커팅에 필요한 연장들을 수입해서 팔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기술자들은 지금 성면 철거하듯이 현장을 이렇게 완전히 밀봉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에 대해서는 역시 일본이 낫다 이렇게 감탄을 했지만은 사실 시공법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세라믹 시공법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이 보편화된 지금은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제 뒷세대 영상을 보면서 그것만 믿고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를 많이 당황하게 만듭니다.
마당은 분할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콘크리트 탓을 해서 풀이 자라지 않도록 했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거주하시는 어머님이 저렇게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은 텃밭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척박한 땅이지만은 농사를 지으셨던 어머님께서는 소일거리로 매일 저렇게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준공을 하면서 바로 인근에 새로운 주택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릉계곡을 내려다보는 그런 기가 막힌 땅입니다. 설계 과정부터 동영상을 제작할까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입주하신 어머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주택에서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